복습할게요. 뭘 복습해야 되냐면 지금 써있는 요 네 가지 내용을 먼저 좀 잡고 갈게. 중화적정을 바로 팍 설명하면은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이 네 가지를 몰라서 많이들 헤매요. 그래서 네 가지를 먼저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몰롱도에 관한데, 몰롱도에 관한데, 일단 몰롱도가 뭔지부터 잠깐 설명하면, 몰롱도는 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몰롱도의 정의가 용액의 부피, 기본 부피가 1리터를 준비를 해요. 1리터의 용액을 준비한 다음에 그 용액 속에 용질이 얼마나 몇 개나 들어있냐, 몰수를 가지고 몇 몰이냐, 몰수를 가지고 몰롱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물 하자. 소금물 1리터가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소금, 다른 말로 NaCl이라는 용질이 만약에 2몰계가 있었다라고 친다면 이 녀석의 몰롱도는, 용액은 1리터죠. 그 안에 용질이 2몰계가 들어있으므로 2몰롱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2몰롱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2몰롱도다 라고 보면은 2몰롱도가 제시가 되면 뭘 떠올려야 돼? 이 녀석 용액 1리터를 준비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몇 개다? 2몰계 들어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약간 응용하면은 어떤 용액 A 용액을 할게요. 이 A 용액이 2몰롱도인데 이 녀석을 나한테 2리터를 줬네. 2리터를 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몇 몰 들어있는 거야? 4몰 들어있는 거죠. 그래야지 2몰롱도가 나올 테니까. 그치? 거꾸로 이 녀석을 나한테 0.5리터밖에 안 준 거야. 그치? 그럼 그 안에는 몇 몰 들어있는 거야? 1몰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똑같이 2몰롱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오케이, 요 원리야.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하냐면 여기다가 용액을 준비합니다. 커다란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하고, 이 부피 플라스크가 만약에 2리터짜리다. 그래서 2리터짜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어떤 용액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용액의 몰롱도가 2몰롱도였다 치자. 그렇다면 딱 보는 순간 뭐야? 2리터인데 2몰롱도야?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 몇 개 있을 것이다? 4몰개 들어있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걸 갖다 다 실험하는 게 아니라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걸 일부만 딱 덜어냅니다. 일부만 덜어낸 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덜어냈다고 칠게요. 이만큼만. 그러면 여기 용질도 따라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용액이기 때문에 일정 부피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일정한 양이 또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2몰롱도 안에는 4몰계의 어떤 용질이 녹아 있다면 덜어낸 요 용액이, 잘 봐. 덜어낸 용액이 예를 들어서 100ml를 덜어냈다고 칩시다. 100ml면 몇 리터야? 0.1리터거든요? 0.1리터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몇 개일까? 이 비율대로 줄었을 거라는 얘기야. 2리터 속에 4몰 들어있었다면 0.1리터 속에는 그거의 비율만큼으로 줄어들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덜어낸 용액 속에는 일정한 비율만큼 줄어드니까 이게 얼마나 줄었어? 2리터가 0.1이었으니까 20분의 1로 줄었죠. 용질도 20분의 1이 여기 들어있을 거란 얘기예요. 20분의 1이 들어있다. 그냥 써볼게. 20분의 1몰이 그럼 이 안에, 아니다, 4몰이구나.
4몰에 대한 20분의 1몰이 들어있으니까 5분의 1몰 들어있는 거지. 여기다 5분의 1몰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이만큼 중에서 요만큼만 덜어냈으니까 부피가 줄어든 만큼 용질도 줄어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질이 적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분의 1몰이니까 이걸 풀어보면은 10분의 1분의 5분의 1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니까 결국 2몰로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양이 많아도 2몰 농도인데 이걸 조금만 덜어내도 몰 농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야. 이만큼만 덜어냈어. 이거는 몰 농도가 적어지 아니라고요. 부피가 줄어든 만큼 용질도 같이 줄어드니까 비율이 똑같아.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몰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몰 농도는 안 변해. 그래서 첫 번째 몰 농도의 변화. 조금 덜어내더라도 몰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두 번째 할게요. 지시약 색깔 변화는 되게 간단한데 이제 주로 BTB 용액을 페놀프탈레인 쓰나? 여기서는? 못 썼죠? 페놀프탈레인 PP 페놀프탈레인 용액인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암기법인데 원래 색깔이 레인색이에요. 레인 비 내리는 색깔. 비는 투명하잖아. 그래서 원래 색깔은 투명하다고. 투명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물에다가 NaOH 수용액을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HCl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물속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어 있는 HCl 수용액을 준비를 해요. 여기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투명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 전체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변해? 색깔 변화가 없어요. 그냥 계속 투명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되면 색깔이 변하냐? 이게 염기성으로 바뀌면 붉은색으로 색이 변해요. 그럼 HCl 수용액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NaOH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NaOH를 하나 집어넣으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퉁퉁 들어가겠지. 근데 여기서 누구는 반응하지 않아.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전혀 반응하지 않죠. 반응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구경꾼 이온들. 누가 반응해? H 플러스 한 마리랑 OH 마이너스 한 마리가 반응할 거 아니야? 그치? 반응을 해서 알짜 이온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중화 반응이라 부르죠. 중화 반응.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 분자가 형성이 돼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라고 하는 물 분자를 형성하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둘이 만나서 새로운 분자가 형성되는 반응을 이거를 알짜 이온이 반응했다. 알짜 이온 반응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알짜 이온 반응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NaOH를 한 분자 넣으면 여기 HCl이 한 분자만 있었다고 가정해볼게. 한 분자를 집어넣으면 구경꾼 이온들은 반응하지 않아. 근데 OH-와 H+가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물 분자로 변했기 때문에 아까 이걸 넣기 전에는 A 상태일 때는 얘가 H+ 때문에 산성 상태였을 거야. 근데 얘를 한 분자를 퉁 집어넣었더니 H+가 사라졌죠. OH-도 들어갔지만 들어가자마자 얘랑 사라지죠. 다시 말해서 무슨 상태로 바뀐다? 중성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완전 중화가 일어나서 중성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NaOH를 한 분자를 더 집어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반응하지 않고 남겠죠. 두 개가 떠다닐 거고요. 얘는 들어가서 H+를 찾지만 H+가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러므로 이 전체 수용액에는 OH-가 떠다니게 되니까 무슨 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염기성으로 드디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염기성으로 바뀌는 순간 색깔이 뭔 색깔로 바뀐다? 붉은색으로 확 변하는 거야. 그럼 붉은색으로 확 변하기 바로 직전이 무슨 상태였다는 거야? 중화점, 딱 중화점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기다려.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막 섞고 기다려. 아직 색깔 변화가 없어. 한 방울 또 떨어뜨려서 막 섞어 기다려. 색깔 변화 없어. 근데 마지막 한 방울 또 떨어뜨렸더니 색깔이 붉은색으로 확 변했어. 내가 몇 방울 집어넣는지 알 수 있지. 내가 부피 몇 밀리리터를 집어넣었더니 이제 염기성으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염기성으로 딱 바뀌는 그 지점을 중화점과 거의 흡사하잖아. 이때가 딱 중화점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때가 딱 중화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중화적정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중화적정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중화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실들이 오늘 뭘 알아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지시학 색깔 변화라는 건 이거야. 페놀프탈레인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어디가 중화점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진미가 못 들어서 하는 거야. 잘 봐. 진한 용액. 아주 진한 용액이 있어. 이 녀석은 무려 2몰롱도짜리야. 2몰롱도짜리고요. 부피는 1리터입니다. 부피 1리터짜리 용액이 있어. 이거 무슨 말이야? 1리터 속에 몇 몰 들어있다? 2몰계의 용질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숨어있는 사실이야. 요 정보만 딱 보고 우리는 숨어있는 정보인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가 뭔 짓을 하냐면 내가 물을 섞어요. 물을 무려 1리터를 섞어보자. 그럼 무슨 용액으로 바뀌는 거냐면 묽은 용액으로 바뀌는 거. 그러면 얘는 리터가 2리터로 바뀔 거 아니야? 문제입니다. 얘는 몇 몰 농도로 변할까요? 가 문제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2리터인데 여기 용질은 바뀌어 안 바뀌어? 숨어있는 이 정보 알아 몰라? 알잖아. 용질의 개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2몰 쓰면 되겠죠. 1몰 농도네.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답입니다. 1몰 농도에.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진한 용액에다가 물만 섞었을 경우에는 뭐는 변하지 않는다. 용질의 개수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진한 용액의 몰농도를 M1, 진한 용액의 부피를 V1, 묽은 용액의 몰농도를 M2, 묽은 용액의 부피를 V2라고 한다면 잘 봐. 몰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몰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몰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M 곱하기 V가 나와요. 몰수를 알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몰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몰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몰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한 용액이든 묽은 용액이든 변함이 없는 건 뭐다? 용질의 개수, 즉 몰수는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진한 용액의 MV 값과 묽은 용액의 MV 값은 어때야 한다? 둘 다 몰수니까 같아야 한다라는 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식을 세우면 M1V1은 M2V2와 같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M2를 구하라는 거잖아.
묽은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걸 M2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러므로 M2를 구하는 공식은 V2분의 M1 곱하기 V1이 되겠죠. 이 공식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우리 아까 간단하게 풀었지만 굳이 공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M2를 구하는 거예요. 진짜 이 공식이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M2를 구해볼게요. 그럼 뭐 하라고요? V2? 2리터 됐잖아. 2리터고요. M1, V1 곱하래 2하고 1을 곱하면 2죠? 아, 맞네요. 1 몰농도가 딱 나오네요. 자, 이렇게 묽은 용액과 진한 용액이 용질의 몰수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러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용이 될 거예요. 이용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늘 계속 빌드업만 하고 있네요. 네 번째 하고. 자, 몰농도 밑에다 사용할게요. 몰농도 밑에 여기 퍼센트 농도라는 걸 배울 거예요.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요. 용액의 질량. 용액이 이만큼의 질량이 있는데 그 안에 용질이 질량 얼마나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량이란 곧 퍼센트 농도를 말합니다. 함량. 문제에서 땡땡땡땡땡땡의 함량을 알아내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땡땡땡땡땡땡이라는 용액의 전체 질량을 알아야 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 또 질량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겠죠. 용액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질량 관련해서 또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나타나네요. 옛날에 몰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방금 설명한 거는 추가적으로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 몰농도하고 부피를 곱해도 구할 수가 있어 라는 걸 배웠다면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몰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용질의 질량을 그 용질의 분자량으로 다른 말로는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야. 탄소가 원자량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탄소를 1몰개를 모아요. 탄소 원자 1몰개를 막 모아. 이만큼 모아. 1몰개가 몇 개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개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탄소 원자 1몰개를 잔뜩 모아놓으면 완전 신기하게 이제 12g이 딱 떨어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녀석의 질량 수가 12거든요. 원자 번호 6번이잖아.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니까 질량 수가 딱 12예요. 질량 수가 12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원자량이 12가 나옵니다.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의 질량을 결정을 해요. 전자는 거의 질량을 무시당해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자량이 12이기 때문에 1몰개를 모으면 신기하게 그 원자량에 그람 붙인 것만큼이 딱 실제 질량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 퀘스천. 내가 탄소를 24g을 준비했어. 몇 몰이게 물어본다고. 몇 몰이야? 어떻게 알았냐고. 질량을 이거야. 질량 24g을 뭐로 나눠서 알아낸다? 이 녀석의 원자량 12로 나누면 딱 2몰이 나오잖아. 이렇게 구한다. 이 공식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확장시킨 게 뭐냐면 여기 칠게요. 분자로 확장을 시키는 거야. 우리는 아세트산을 이제 할 거니까 아세트산 CH3COOH를
아세트산을 줄 거고요. 아세트산을 일단 얼마 줄 거냐면요. 일단 아세트산 분자량을 줍니다. 분자량은 60이야. 자, 분자량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를 1몰게 모으면 44g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좀 분석해보면 얘는 C 한 마리와 산소 몇 마리? 2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C 한 마리는 아까 12래며 원자량이. 산소 한 마리의 원자량이 16인 거 알아요? 원자번호 8번이기 때문에 질량수가 16이거든요. 두 마리 있으니까 32가 되겠지. 더해서 44 나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44인 경우에는 그 녀석, 그 분자를 1몰게 모으면 딱 분자량에 그람 붙인 것만큼이 질량으로 딱 떨어진다고. 이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자량을 알고 있으면 분자량과 질량을 알면 그게 몇 몰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녀석의 질량과 분자량 또는 원자량 또는 화학식량을 알면 몰수를 알 수 있다 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구할게. 아세트산의 분자량을 줍니다.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니야. 60이라고 줄 거고요. 이 녀석의 부피를 줘요. 부피가 0.5L야 라고 줍니다. 0.5L야 라고 줘요. 분자량하고 부피를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그리고 몰농도도 줍니다. 몰농도, 이 녀석의 몰농도는 1몰농도야 라고 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통해서 뭘 알아내야 되냐면 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질량이 얼마지? 아세트산 질량이 얼마지? 알아내보자. 자, 요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질량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에 대한 공식은 여기 있죠. 용질의 질량, 질량을 알아내는 방법. 이거를 응용할 거야. 자, 다시 써볼게.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용질의 질량이 나오고요. 용질의 분자량이 나오죠. 그렇다면 질량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공식을 변형하면 용질의 질량, 용질의 질량을 알아내는 방법은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돼요. 몰수를 알고 있고 분자량을 알고 있으면 둘을 곱하면 질량이 나온다는 공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내어라 그러면 뭐만 알면 된다? 몰수하고 분자량 알아내면 돼요. 분자량은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몰수만 알아내면 됩니다. 몰수를 알아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까 몰수를 알아낼 때 MV로 알아내. MV. 몰농도하고 부피를 알면 몰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농도 준 거야. 부피 준 거라고. 다 준 거예요. 괜히 숨겨놓은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숨겨놓은 걸 찾아내는 능력이 없으니까 힘든 거라고. 근데 이거 있으면 몰수 구할 수 있네. 라고 간단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둘을 곱해서 얼마 나온다? 몰수가 0.5몰인 걸 알아냅니다. 그러면 용질의 질량을 구할 때 몰수가 얼마? 0.5몰이고요. 분자량 60이니까 아하 30g이네. 그죠? 30g인 걸 알아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함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함량까지도 나중에 알아낼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원리가 숨어 있구나 라는 거 오늘의 핵심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빌드업 강의였고 이제 실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빌드업. 이제 빌드업일 때 이제 다 얘기한 거야. 이따가 툭툭툭툭 설명할 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내면 돼요. 아직 중화 반응 잠깐만 얘기하고 안 했잖아요. 빌드업이야? 왜? 빌드업 아닌 것 같아? 수업 내용이 한 50% 이상은 나왔다 보면 돼요. 이따 설명할 거 미리 설명한 거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수많은 이제 어떤 공식들이 여기서 나온 것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소 원자량 12인데 이런 얘기 또 해야겠냐? 원래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잖아. 그래서 빌드업이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해줘야겠구나. 해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싹 지워볼게요. 진동 소리 안 나요? 난가? 나는 안 나는데? 지금 나? 나였나? 나였을 수 있어요. 카톡이 하나밖에 안 왔는데? 누가? 도현이 왜 안 오지? 그렇군요. 자, 실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험. 중화 적정 실험. 자. 목표를 잘 설정해. 이게 HCl 수용액이에요. HCl 수용액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교수님이 HCl 수용액, 야, 염산이야 이렇게 주시는 거. 염산이야, 야, 염산이야 이렇게 줘. 염산을 만드는 방법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다 녹이면 되거든요. 염화수소 기체를 겁나 많이 녹이면 농도가 진해지겠죠. 염화수소를 조금만 녹이면 농도가 연하겠죠. 근데 얼만큼 녹였는지 몰라요. 이게 염산이야 해주죠. 이게 몇 %짜리 농도를 가진 건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즉, 이 녀석의 농도가 몇 몰농도짜리인지를 알아내는 거야. 일단 몰농도 먼저 알아낼 거예요. 몇 몰농도인지 알아낼 거야. 단 1리터를 딱 주셨네. 그럼 뭐만 알면 몰농도를 구할 수 있어? 이 안에 몰수, 몇 몰이 들었는지를 알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실험하지 않아. 실험 꽉 나면 어떻게? 일부만 덜어냅니다. 얼마만큼만 덜어내냐면 안 덜어냈네요. 그냥 다 실험해내 얘는. 덜어내지 않고 실험합시다. 덜어내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뭘 떨어뜨리냐면은 NaOH 수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리기 전에 먼저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색깔 변화가 없겠죠? 아직은 색깔 변화가 없는데 얘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확 붉은색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지? 확 붉은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내가 이 녀석을 몇 미리 넣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 내가 이 NaOH를 떨어뜨릴 때 이 녀석은 이 NaOH는 내가 몇 몰농도짜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녀석을 이용합니다. 이 녀석은 1몰농도짜리를 준비했다고 치자. 1몰농도짜리 0.5리터를 집어넣었더니 딱 중화가 되었어. 즉 붉은색으로 확 바뀌었어. 자, 이건 뭘 뜻해요? 1몰농도짜리 0.5리터 안에는 NaOH가 몇 개 들어있어? 1몰농도란 0.5리터 속에 몇 몰인 거야? 0.25몰의 몰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즉, 내가 이 녀석을 0.25몰을 집어넣은 거야. 0.25몰을 집어넣었더니 딱 중화가 되었다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가 몇 개 있다는 거야? 0.25몰 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렇잖아. NaOH 0.25몰 개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Na 플러스도
0.25몰개고 OH-도 0.25몰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중화가 되었다는 건 여기 0.25몰개의 OH-가 여기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1리터 속에 몇 개 있었다? H+가 0.25몰개 있었네. H+가 0.25몰개 있었다는 건 HCl 이 자체가 0.25몰개가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맞죠? HCl이 0.25몰개가 있으니까 그게 이온화 되면서 H+도 0.25몰개, Cl-도 0.25몰개로 이온화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들어있던 게 0.25몰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몰농도를 처음 이 녀석에 내가 몰랐던 교수님이 주신 요 HCl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1리터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안에 0.25몰이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몇 몰농도야? 0.25몰농도짜리 주셨네. 되게 연한 거 주셨네. 연한 거. 교수님 HCl 영화수 별로 안 녹이셨네. 그지? 돈 좀 아끼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연구비다 어쩌셨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상한데? 됐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 자, 이거 하나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우리 중화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몰농도 개념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온화가 되었을 때 각각 이렇게 몇 개씩 나눠지는지 1대1로 나눠지잖아. 1대1의 개수로 이렇게 이온화되는 것도 개념이 있어야지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정확히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해가 되나요? 난 된 것 같다. 끄덕끄덕. 이봐. 안 하는 사람 있어. 끄덕끄덕 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잠깐, 숨 좀 돌리자. 진짜로? 진짜 모르겠어? 진짜? 진짜 알겠어? 뻥치면 안 돼. 한 번 더 설명할게. 괜찮아? 해? 하지마? 해야지? 알았어. 한 번 더 할게. 응? 아닌데? 믿고 간다. 요거 알아야 다음 게 이해가 돼. 얼굴 왜 빨개져 근데? 너 불안한데 또? 영상 바로 줄게. 안 돼. 왜 그런 거지? 자, 이제 실제 저거 할게요. 식초 속 아세트산 함량 알아내기 실험을 진행을 해봅시다. 실험. 또 교수님이 나한테 식초를 하나 갖고 오신 거야. 얘들아, 뭐야? 식초를 딱 주셔. 식초를 주시고, 식초는 물하고 아세트산을 섞는 거 알아요? 물하고 아세트산이라는 걸 섞어요. 막 이렇게 녹여. 그래서 아세트산 수용액을 다른 말로 식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식초를 슈퍼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라벨을 다 벗겨. 그래서 라벨의 정보를 싹 없앤 다음에 자, 이 식초 줄 테니까 여기에 아세트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알아내놔. 이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몇 퍼센트 들었는지 알아내놓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수님의 어떤 퀘스천이야. 그럼 뭘 구하라는 거냐면, 자, 식초를 보니까 미리수는 써있잖아. 미리수는 알 수 있거든. 식초가 500ml짜리야. 식초 500ml. 500ml짜리 식초를 줍니다. 이게 끝인가? 끝이에요. 500ml 식초를 줘요. 자, 이거 500ml야. 500ml 식초를 준 다음에 이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를 알아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에 봉착을 해요. 첫 번째 문제점은 퍼센트 농도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첫 번째, 용액의 질량을 알아야 돼. 용액의 질량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도 알아야 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일하게 부피밖에 몰라. 부피가 몇 리터? 0.5리터라는 사실밖에 모릅니다. 그죠? 부피가 0.5리터라는 사실밖에 몰라. 둘 다 모르겠어. 둘 다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실험 장치를 고안을 하냐면 중화적정 실험 장치를 고안을 해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 준비물. 자, 시작해보자. 준비물. 0.1 몰롱도짜리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NaOH 수용액을 준비를 해요. 뭐 양은 상관없어. 어차피 중화적정 할 거니까 이만큼 준비를 해놔요. 자, 이 준비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할 겁니다. 근데 식초 500ml를 다 쓰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일부만 덜어낼 거야. 자, 이게 몇 몰롱도인지는 알 수가 아직 없죠. 그지? 하지만 아까 그 원리야. 500ml 중에서 일부만 덜어내도 몰롱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렇죠? 안 바뀐다. 그래서 딱 덜어내서 실험을 할 거야. 자, 일부만 덜어낼 겁니다. 일부만 덜어낼 거야. 덜어낸 양이 얼마냐면은 10ml. 10ml만 딱 덜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10ml 덜어내도 이 녀석의 몰롱도는 변함이 없겠죠? 이 몰롱도를 우리 X 몰롱도로 할게요. X라는 몰롱도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 먼저 알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너무 진해서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총 100ml로 만듭니다. 아니다. 20ml라고 되어 있네. 맞네요. 100ml까지 만드는 거야. 자, 물을 집어넣어서 100ml로 만들었어. 그럼 물을 90을 집어넣은 거잖아. 물을 90을 집어넣은 거야. 그런 녀석이 전체 표현하기로는 10분의 1로 부피가 농도가 10분의 1로 물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NaOH가 너무 많이 들어갈까봐 일단 더 물킨 다음에 실험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몇 분의 몇으로 물켰는지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곱하기 10을 다시 해주면 원래 물농도가 나오겠지. 맞죠? 10분의 1로 물킵니다. 자, 그럼 물킨 녀석은 몰롱도도 역시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몰롱도도 역시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몰롱도라는 게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용질의 몰수잖아. 여기 물만 집어넣었으니까 용질의 몰수는 변함이 없죠. 부피만 늘어난 거잖아. 그럼 몰롱도는 그대로 떨어지지. 부피가 늘어난 만큼 몰롱도 떨어지니까 부피가 전체 10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몰롱도는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까 이것도 빌드업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려는 몰롱도의 10분의 1짜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10분의 1짜리 만들었어요. 현재는 100ml죠. 여기서 또 취합니다. 다 쓸 수 없고요. 여기서 20ml만 딱 취해요. 복잡해. 자, 10분의 1 몰롱도로 물킨 녀석을 20ml를 취한 다음에 요거 갖다 실어갈 거예요. 20ml만 딱 취한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자, 20ml를 취한 녀석을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20ml만 딱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무색에 떨어뜨립니다. 자, 이 녀석은 아세트산이라는 산성 수용액이죠. 아세트산 수용액이 식초죠. 식초란 산성 수용액이니까 페놀프탈레인을 넣더라도 색깔 변화가 있니 없니? 없어야죠, 아직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NaOH 아까 준비한 뭐 0.1 몰농도짜리 NaOH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즉 중화 적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 일단 떨어뜨리고 나서 반응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줘요. 흔들어서 아직은 색깔 변화가 없네. 오케이. 또 한 방울 뚝 떨어뜨리고 또 흔들어. 그러다가 섞어주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리고 흔들었더니 색깔이 붉은색으로 후악 변해요. 우와! 자, 이때야. 그때 NaOH를 몇 미리를 넣었나 봤더니 20ml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로 봐서 뭔가 실험이 잘 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 실험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니까 부정확할 수 있잖아. 요 같은 실험을 20ml씩 취한 것을 한 세트 하고 또 20ml 취해서 또 한 세트 또 하고 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평균. 여러 세트의 실험을 한 다음에 평균적으로 20ml가 들어갔더니 딱 중화점이 되었어라는 걸 찾아내는 거야. 책에도 평균 20ml가 들어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 번만 실험한 게 아니란 뜻이야. 교수님이 정확한 걸 좋아하셔서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결과까지 딱 교수님 끝난 거야. 다 실험은 끝난 거야.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계산을 하냐 보세요. 일단 NaOH 20ml하고 여기 들어있는 아까 식초 20ml가 딱 중화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초 20ml 속에 들어있는 식초 20ml 써보자. 식초 20ml 이거 되게 물킨 식초죠? 물킨 식초 20ml와 NaOH 수용액 20ml가 딱 중화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몰농도는 0.1 몰농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녀석은 몰농도가 몇 몰농도인지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몰라요. 근데 중화를 형성했다는 건 이제 여기 들어있는 H 플러스의 개수와 여기 들어있는 OH 마이너스 개수가 어떻다는 거야? 딱 같다는 얘기죠? 그치?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NaOH의 개수와 여기 들어있는 CH3COOH가 아세트산이야. 여기서도 하나가 나오고 이거 하나 이온화 될 때 여기도 요거 하나 이온화가 되니까 저기 들어있는 저 녀석 두 용질에 뭐가 나왔다? 두 용질의 몰수가 둘이 똑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식초 20ml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와 NaOH 20ml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의 몰수가 같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1대1로 이온화가 되니까 여기 이거 하나 이온화 될 때 얘도 이거 하나 이온화 되니까 두 개의 개수가 똑같다는 건 이 녀석의 이 전체 이 물질의 몰수와 이 물질의 몰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몰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양쪽에 들어있는 몰수가 용질의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M1 곱하기 V1은 M2 곱하기 V2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녀석이 아까 몰랐던 몰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해볼게요. M2V2가 뭐예요? M2가 0.1 몰농도는 변함이 없잖아. 곱하기 V2 얼마? 20ml잖아. 20ml는 몇 리터죠? 0.02인가요? 0.02? 0.02리터래요. 자, 이 녀석도 부피는 나와있죠. 0.02리터, 0.02리터면 몰농도가 얼마인 거야? 같아야죠? 얘도 몰농도가 그럼 얘는 몰농도가 0.1 몰농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0.1 몰농도구나. 몰랐는데 얘도 0.1 몰농도네. 근데 물킨 녀석이 0.1 몰농도죠? 그죠? 다시 이거야. 이거를 물킨 녀석이 즉 요 녀석이 물켜서 덜어낸 요게 0.1 몰농도니까 얘도 0.1 몰농도겠죠? 물킨 녀석. 그럼 물키기 전에 요 녀석은요. 물키기 전에 몰농도는 10배 다시 높아지니까 1몰농도짜리였던 거야. 1몰농도.
다시 말해서 x는 얼마다? 1몰롱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식초, 이 식초는 몇 몰롱도짜리였다? 1몰롱도짜리였구나. 교수님이 나한테 1몰롱도짜리를 주신 거구나라는 걸 저 과정을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중화적정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어렵게 알아낸 거야. 교수님 왜 라벨을 제거하셨죠? 물론 라벨에는 몰롱도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퍼센트 농도 나와 있지만. 자, 몰롱도 구하는 것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몰롱도를 알아냈어. 그러면 자, x가 1인 거 알아냈어. 1몰롱도인 거 알아냈습니다. 그럼 몰롱도 알고 부피 알면 또 뭐 할 수 있지? 용질의 몰수 알 수 있죠. 이 둘을 곱하면 아, 500ml 식초 안에는 용질이 몇 몰 들어있다? 0.5몰 들어있네. 그치? 여기는 용질이 뭔데? 이게 아세트산이잖아. 아, 아세트산이 0.5몰 녹아있네! 라는 것도 알아낸 거예요. 아세트산 0.5몰이 녹아있네. 자,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알아내는 게 목적인데 몇 몰 들어있는지는 알아낸 거야. 몇 몰 들어있는지는 알아낸 겁니다. 즉, 용질의 질량은 아직 모르겠지만 용질의 몰수는 0.5몰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용질의 질량을 알아내는 방법, 아까 빌드업 했죠? 우리 몰수를 알고 있다면 몰농도를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이죠?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하면 이게 바로 질량이었던 거 기억나요? 몰수에다 화학식량 곱하면 질량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질량을 알아내기 위해서 몰수 알아. 화학식량은요? 저기 줬죠? 아세트산 되겠냐? 어디 갔지? 지웠나요? 어디 써놨는데? 아세트산에 저기 썼었구나. 아세트산의 화학식량 60인 거 여기 써있죠 어디? 아세트산 화학식량 60이라고 줍니다 나중에. 아세트산의 화학식량은 60이다라고 자료를 줘야 돼요. 지금 어디 나왔냐? 그냥 못했나? 5번에 1번. 그럼요. 분자량 60인 걸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을 알아낼 때, 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질량을 알아낼 때는요. 몰농도 몰수 0.5몰이고요. 화학식량은 60이기 때문에 5, 6에 30, 300, 30g 나오는 거죠? 30g. 맞죠? 30g. 맞네요. 자, 아세트산의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만의 질량이 30g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만 알면 돼요? 용액의 질량만 알면 되죠. 용액의 질량을 알아내기 위해서 또 문제에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밀도. 즉, 이 식초는 밀도가 1g/ml라고 줘요. 맞나? 맞네. 식초의 밀도가 1g/ml라고 줍니다. 그럼 끝난 거야. 밀도가 1g/ml가 무슨 말이야? 1ml가 1g이야 이 뜻이야. 근데 처음에 준 게 얼마야? 식초 500ml 줬네요. 500ml니까 몇 g이야? 500g이야. 500g. 500g이네. 얘는 아까 30g이고 얘는 500g이니까 자, 이제 함량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 함량 해볼게요. 퍼센트 농도, 즉 함량은 용액의 질량, 전체 500g이죠. 이 500g 속에 용질의 질량 30g이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5, 6에 30, 6%라는 게 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됐네요. 앵글 아웃이라고? 안 보여 지금? 선생님 이거 꼭 올려주세요. 꼭. 꼭 올려줄게요. 자, 목적에 집중해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 필요한 게 뭐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하면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처음에는 좋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좀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드업을 왜 여러 번 했는지 알겠죠?
비교 여러 번 해야지만 이게 탁탁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야, 괜찮아? 할만해? 응. 자, 이게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밑에 있는 확인 문제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복습처럼 한번 해보자. 확인 문제. 뭐라고 써있냐, 확인 문제. 식초 5ml가 맨 밑에, 251쪽 맨 밑에, 식초 5ml가 완전히 중화될 때까지 넣어준, 자, 식초 5ml. 식초를 5ml를 취하고요. 이거를 완전 중화시킬 때 넣어준 NaOH가 0.1 몰농도짜리인데, 이 녀석이 45ml를 넣었더니 완전 중화가 되었대요. 완전 중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 CH3COOH는 몇 몰농도짜리인지 몰농도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몰농도를 구하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완전 중화가 포인트죠. 완전 중화라면 이걸 둘을 딱 나눠가지고 식초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하고 NaOH 0.1몰에 드는 OH-의 기수가 똑같다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의 몰수와 요 녀석의 몰수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 녀석의 몰수를, NaOH의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둘을 곱하면 되죠. 내가 리터로 고치면 0.0.045 나오나요? 맞죠? 0.045죠? 0.045리터죠? 맞죠? 네. 맞죠? 오케이, 맞죠? 자, 그럼 부피하고 몰농도를 곱하면은 0.0045 몰이 나오는데, 맞겠죠? 0.0045 몰이 나오면, 여기 이 아세트산도 0.0045 몰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몰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몰농도를 모르죠? 몰농도를 모르고 부피는요? 선생님. 어? 0.045 아니에요? 뭐라고? 0.045. 0.045야? 0.1을 곱하는데? 곱하는 거. 0.1 곱했잖아! 네. 이거 곱해서 그런 거야. 너무 빨랐나? 제 암산이? sorry. 선생님이 좀 빨라. 0.0045. 그래서 이 녀석이. 그럼 이 녀석은 아세트산의 부피가 식초 이거 넣으면 되죠? 식초의 부피죠? 이거 부피니까 0.005인가요? 그죠? 하나, 둘, 셋. 맞죠? 0.005 맞아요. 그래서 몰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둘이 같으니까. 자, 이게 0.0045가 나와야 되므로, 그러므로 이 녀석의 몰농도는 0.0045를 0.005로 나누면 되죠? 양변에 1000을 곱합시다. 그럼 5분의 하나, 둘, 셋, 4.5죠? 0.9 몰농도가 나오는데 맞나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0.9 몰농도가 나옵니다. 자, 같은 원리인데 숫자가 좀 이렇게 막 아닌 것처럼 나오잖아.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요거 지금 방금 2개 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설계를 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해보고 그거 다 하면 뒤에 있는 개념학의 문제를 풀 거예요. 자, 해봅시다. 빈종이에 시작을 하든 어디다 시작을 하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같이 연습해야 돼요. 이것만 쓰시면 끝납니다. 이제 중화적정 끝이야. 뭐라고? 이미 끝났다. 그 끝이라. 지금 다른 의미의 끝인 것 같은데. 맞지? 전 이미 끝났어요.
느낌 빡 왔는데? 안 돼. 끝나면 안 돼.